갑자기 좀 나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9월 10일 안 넘기고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까지 정식으로 만들어서 사건은 같으니까요. 이재명 씨를 고소장을 같이 갖고 와서 정식으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사실이 아닌가요? 진술을 거부한 거 맞습니다. 좀 설득을 했거든요. 나는 뭐 굳이 계속 필요가 있냐고 오셨으니까 조사받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설득을 드렸는데 본인이 뭐 불편해하시고 거부를 하시니까 변호사도 손님 오지 마라. 왜 그래 왜 돈 주라고 변호사 손님마다 안 해도 된다. 네? 분명히 제가도 말씀드려요. 변호사 손님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진짜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려고 돈 몇 천만원씩 들는다고 돈 어디 있습니까? 그걸 뭘 손님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변호사 손님 안 하고 조사 받아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뭐 거부를 하시니까 그 본인 의사를 존중해드려야 되니까요. 김부선 씨가 조사를 받으러 오게 된 경위를 들으셨는데 이윤경 교수 일단 경찰에서는 변호인이 필요 없는 사건이다. 네. 그래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김부선 씨 입장을 배려해서 네. 변호인 선임하려고 하면 돈도 뭐 많이 들고 뭐 그런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냥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아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경찰 조사관의 입장에서 굳이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에서 언제든지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제도가 다 바뀌었는데 굳이 취지는 무엇인가 피고발인의 신분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그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부선 씨를 위해서 경찰은 이제 그 한 말인데 지금 저것이 녹취록 나오다 보니까 마치 이제 경찰이 무엇인가 이제 피고발인의 자유로운 진술 자체를 이렇게 왜곡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다소 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부선 씨 그 입장도 나는 사실 단순한 이제 피고발인 신분에 불과한데 마치 그 피의자처럼 또는 저 나가기 전에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왜 먼저 조사를 하지 않고 나부터 하느냐? 이런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 차에 저와 같은 이제 경찰의 그 입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갑자기 정말 바꾼 것인지 아니면 나가기 전부터 무엇인가 마음속의 지도상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인 선임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미 계획을 한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지 않는 상태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김 변호사님 저런 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갈 때 뭐 보통 그냥 변호사를 굳이 대동할 필요는 없는 사건인가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저는 경찰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뭐 몇 천이 든다랄지 왜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냐 이거 자체는 저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하면 사실은 저건 징계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도 그래서는 안 되고 경찰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 할지 그러면 그건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죠. 또 현행법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김부선 씨는 일단은 뭐 그 출석 과정에서 좀 지루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뭐 부상을 당해서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굉장히 늘어지고 또 언론에서 계속 취재가 들어오니까 조사를 좀 신속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좀 빨리 하고 싶어 했고, 근데 김부선 씨는 또 어디 언론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들어갈 때는 조사보다도 나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만 오늘 가져다 주고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오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변호사 대리를 해줄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인가 인터뷰한 내용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가 사실은 피고발인이면 거의 피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죄를 지었는지 지지 않은지를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수사하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본인이 단순히 참고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가서 조사받으려고 한 것은 뭔가 좀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피고발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피의자에 더 가깝다. 근데 피고발인이 되면요. 조서는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의자로 특정된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입건이 안 되면 그냥 종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이제 법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발인은 일단 피의자가 돼서 고발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가 돼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결국 뭐 경찰은 죄가 있느냐 피고발되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추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추궁하느냐. 아, 그럴 수 이것은 이제 있군요. 법률적인 인식을 잘못하고 네. 경찰에 출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이게 처음 어떤 김부선 씨도 이제 조사를 받아본 적은 있을 텐데 네.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이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나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예,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막상 조사에 임하면서 보니까 질문하는 경찰관의 질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마치 내가 이제 피의자인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인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본인이 받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0분 만에 그러면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나서 고소를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고소장을 갖고 같이 이 변호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소인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좀 피해를 이해가 당한 되네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로서 내가 이재명 지사를 이제 고소를 할 거고 고소인으로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번처럼 이제 피고발인이나 마치 피의자처럼 난 이렇게 조사받기 싫다. 예, 예. 뭐 이러한 어떤 생각에서 조사를 그렇게 거부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고 보니까 앞뒤 맥락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국장님, 김부선 씨가 이제 여권 인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번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또 SNS로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 얘기했었는데 이제 강기정 의원까지 전선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네. 전 의원이죠. 예. 오늘 어떤 이제 방송에 강 전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김부선 씨가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서 있는 듯 얘기하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지난번에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경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지금 상황에서 김부선 씨로서는 어쨌든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명예를 걸고 여러 가지 지금 조사에도 임하고 이재명 지사와 계속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또 강기정 전 의원과 김부선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강기정 전 의원이 저렇게 이제 김부선 씨가 사실은 증거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부선 씨로서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SNS에다가 실망을 넘어서 이제 좀 화까지 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존경했던 정치인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접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까 좀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실망감을 김부선 씨가 또 SNS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양진일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갑자기 내가 변호를 하겠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그 SNS상에 남긴 글 때문에 네. 지금 알려진 건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남긴 글에 따르면은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건을 맡겠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건 처리는 공정하게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피력을 했고요. 일단은 뭐 김부선 씨에게 강용석 변호사가 어쨌든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나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라고 남겼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김부선 씨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강용석 씨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김부선 씨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또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강용석 씨를 선임해서 이 사건을 다투게 되면 마치 자기가 보수 쪽에 있는 것처럼 되고 그럼 잘못하면 이념적인 또 그런 면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용석 변호사는 뭐 자기가 마치 정의 차원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의도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아마 김부선 입장에서는 강용석 변호사를 자기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왈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런 정파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빨리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벌써 이게 사건 자체가 한 7년 됐고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이슈화된 지가 여러 번 이슈화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뭐 두 사람은 두 사람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걸 주장을 하니까 예. 국민들로서는 과연 두 사람 말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의 또 피로감 같은 것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김부선 씨로서도 정말 그런 관계를 입증할 어떤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본인은 이제 제출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제출을 하고 경찰은 어떻게든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예. 결론을 좀 가부간에 어떻게든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교수님 김부선 씨가 또 다른 여성하고도 또 설전을 또 벌였어요. 네, 그 SNS 상에서 설전이 일어났는데요. 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이재명 씨를 싱글이라고 소개한 사람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 김부선 씨는 이 사람이 아주 그 이재명 캠프의 적극적인 그 지지자였고 따라서 그야말로 경호까지 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서 예. 더군다나 싱글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고 있었던 이 당사자가 이것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반대의 반박을 얘기를 했어요. 반박을 예.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재명 씨를 지지해 준 적도 없고 또 뭐 싱글이라고 소개시켜 준 거 이건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일정한 그 집회 이후에 서로 간의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뭐 근접해 있는 것, 뭐 그것을 뭐 본 것에 뭐 불과한 이런 네.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공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진해탕 싸움에 빠져들어서 내가 연결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못마땅하다라고 해서 한바탕 서로 간에 SNS상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알겠습니다.